일본의 10년 전 모습은 한국 사회의 오늘이다 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실까요? 격한 논쟁이 예상되는 멘트죠. 하지만 시니어 문제에 관한 한 일본은 까마득한 선배가 맞고 배울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일본의 시니어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아보고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변화들을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 인구는 분명한 감소세고 현재 우리나라의 2배 정도인 1억 2천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2065년 일본 예상 인구를 보면 총 인구가 8천만 명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 고령화율은 40%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 인구가 줄고 의료와 복지에 대한 재정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치매 등 고령 환자의 증가에 따라 주보호자, 그러니까 가족들이죠. 사회 활동이 제한되고 곧 그것은 사회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시기에 닥치게 될 문제입니다. 일본은 2006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사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일찍 맞닥뜨린 국가죠. 그렇다 보니 일본 정부도 1960년대 이후로 여러 차례 노인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손봐왔습니다. 국민들은 빠르게 늙어가는데 생산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 국가가 무조건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던 정책들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일본 노인복지 정책에는 개호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개호는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고령자와 장애자에게 사회적 인간으로서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입욕, 배변, 식사 등을 지원하는 생활 케어를 뜻합니다. 우리말의 간호랑 좀 비슷하죠? 그런데 간호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개호는 그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반드시 전문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제공할 수 있는 생활케어 전반을 칭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본의 노인복지 정책의 흐름은 6개의 챕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노인복지법의 시행입니다. 일본의 첫 번째 노인복지법은 1963년도에 제정됐는데요. 당시 생활보호 대상자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사실 노인복지보다는 기초복지제도라고 봐야겠죠. 1970년대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시행됩니다. 당시 일본 경제가 잘 나가기 시작했던 때라 국가는 파격적으로 복지 원년을 선포하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의료비 전액 지급을 시행했죠. 근데 곧바로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선언한 지 1년도 안 돼서 제도에 칼을 대야 된다는 소위 복지 수정론이 제기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980년대를 맞이하죠. 1982년 제정된 노인보건법으로 노인에 대한 의료비 전액 지원 제도가 정액 본인 부담제로 전환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제도랑 좀 비슷하죠. 이미 일본은 1980년대 후반에 고령자 케어 문제가 중요한 정부 정책 과제가 됩니다. 1986년엔 노인 보건시설이 등장하고 이듬해인 1987년에는 노인 전문 케어 인력 양성을 위해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이 제정되죠. 1990년이 되기 바로 직전인 1989년에 그때 나 뭐 했더라? 하여튼 일본은 그때 1989년에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1994년엔 목표치를 올려 신골든 플랜이라는 것도 나오죠. 그리고 2000년 드디어 개호보험이 시작됩니다. 고령화에 따른 개호와 의료비 증가 문제를 사회보험 형태로 풀어나간 독일을 참고하여 만들었죠. 장기 요양에 대해 사회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민간 영리기관이 들어오게 되어 서비스 선택권이 높아지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2010년대부터 지금의 형태인 지역 포괄 케어가 도입됩니다. 지역 포괄 케어란 베이비부머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목표로 설계된 정책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종합적 복지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지역 포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에 4,300여 개, 지점 포함 7,000여 개 이상이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 포괄 케어 도입으로 시설 서비스에서 재가 서비스로 영역이 넓어지고 예방 서비스로도 영역이 확대되어 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연계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일본 복지 정책의 흐름에 대해 감을 잡았다면 이어지는 시간엔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인 복지 정책의 차이에 대해 살펴볼게요. 감사합니다.